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비교를 다 센서스입니다.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주한미군도 철수를 안 한다고 하고 미국도 이례적으로 철수를 안 한다고 못 박아서 다들 오보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 뉴스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 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025년 5월 29일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아시아 안보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싱가포르를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말한 발언이었는데요.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중국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어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 억제력이 미국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양국 동맹을 현대화해 전략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5월 15일에 JBO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죠. 2025년 5월 22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종을 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해 괌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보도의 경우에는 추후 주한미군과 미국이 앞다투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요. 일주일 만에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한국의 불안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력은 선택과 집중 기조화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국방력을 투사하면 그만큼 힘이 약해지니까 한 곳에 집중하고 다른 곳은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국방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전략을 짜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서서히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중국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뜨거운 감자가 바로 주한미군인데요. 주한미군은 현재 주 임무가 북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말로 대만 침공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짓들을 저질러 버리면요. 대만을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미군 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근데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지원을 보내려면요.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국이 그걸 쉽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주한미군을 유연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게 준비하는 겁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국이 부자국가라며 수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이 적절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지역에서 부자국가인 남의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피력한 바가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고위 당국자가 비행기 안에서 했던 말이 또 있었는데요. 이번에 고위 당국자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한국군에 대한 역할 확대를 늘리고 그만큼 주한미군은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역할 확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시작전 통제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작권은 전시의 군작전을 통제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전작권 전환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지만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전작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전작권 전환 이야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고위 당국자가 말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긴 한데요.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체계 조정 필요성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고요.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강행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대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내비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활용하려 한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4,500명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 검토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현재 주한미군 감축을 하게 된다면요. 이 4,500명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4,500명을 괌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옮기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면 즉시 대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조정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안보, 한미 동맹,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드는 중대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4,500명이라는 숫자가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16%에 불과해 보여도요. 이 안에는 고위 정찰 자산,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인력, 기동 타격대 등 핵심 전력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 공백은 더 클 수 있죠. 당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감축이 현실할 경우에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느낄 것이고 지역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은 한국에 대한 도발 가능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군사 차원을 넘어서 외교, 경제, 전략적 리스크를 한꺼번에 증폭시키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내일 현실화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계속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향후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 여부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안보의 주요 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 입에서 주한미군 감축 시사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와 500여 명의 대대급 병력이 최근에 중동으로 또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경북 칠곡에 위치한 캠프 캐럴 방공포 대대 500여 명이 최근에 바레인과 이라크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패트리엇 한두 개 포대가 중동으로 이동했는데 순환 배치된 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번 병력 이동은 또 한국과 구체적인 상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서 작전 보완상의 이유와 정책상 특정 부대 이동이나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주한미군의 이동 및 배치 문제는 양국 협의 사안으로 간주해왔으나 이번에는 구체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을 이동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니 한국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과거에도 실제로 검토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 시절 때도 주한미군 28,500명 전체 중 상당수 병력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이 충분한 비용을 내지 않는 한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수차례 내놓기도 했죠. 물론 당시에 백악관 보좌관이나 관료들이 관련 문서를 숨기거나 반대하면서 실제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현재 전부 예스맨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을 강화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단순한 전략적 재배치 차원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서의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스타일을 그대로 외교 무대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쏟아낸 것이라는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요구 조건을 먼저 꺼내서 상대방을 압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요구 수준에 도달하게끔 상대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가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과거 무역,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전략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군사 지원 문제를 두고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았죠. 한국도 비슷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곧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무역 관세 재조정, 기술 동맹 부담 확대 등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압박하며 미국이 원하는 걸 가져가려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는 향후 협상에서 한국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더 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끔 하려는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한국 정부로서는 이 같은 변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에서 단순히 방어적 태도를 일관하기보다는 미국이 얻고자 하는 전략적 이익에 맞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카드와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면밀히 설계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안보, 동북아 전략, 미중 패권 경쟁이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략적 재편을 하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재편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제발 한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